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30일 일본판 뉴스위크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윤 대통령 외교 대비는 굴욕의 연속, 바이든은 완전수로입니다. 국제면 잡지기사 접속 랭킹에 올랐군요.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굴욕적인 대접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인들의 댓글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비슷하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정치적 경험이 없는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냉엄한 세례였다. 5월 대통령 취임 후 첫 외유초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선택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외교 대비는 거친 굴욕으로 이어졌다고 YTN 등 한국 언론이 전했다. 스페인 방문 첫날인 28일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하는 궁중 만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뒤늦게 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웃는 얼굴로 맞았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눈맞춤 없이 재빨리 악수를 하고 안쪽에 있는 불가리아 대통령에게 미소를 지어 보내는 식이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거의 완전 수루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때 영상을 보면 미소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는 윤 대통령이 나온다. 이어 현지 시간 29일 나토와 인도 태평양 지역 정상회의가 개최됐는데 이곳에서도 갈등이 빚어졌다. 나토 사무총장, 기시다 일본 총리, 호주 총리, 뉴질랜드 총리와 함께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 촬영에 나섰다. 훈훈한 분위기로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의 협력을 확인한 것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이후 나토가 발표한 기념 촬영 사진을 공식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나토가 올린 사진은 무려 윤 대통령만 눈을 감은 순간의 컷이 사용된 것이다. 통상 이런 공식 발표용 사진에서는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한 뒤 눈을 감거나 시선이 어긋난 사진은 게재 후보작에서 제외해 게재할 사진을 결정한다. 그런데 왜 윤 대통령만 눈을 감은 것이 사용됐는가? 이것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상식 밖의 일이다. 현지에서 대통령을 지원하는 의전팀이 나토에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제가 된 사진은 웹사이트에서 내려진 상태다. 이 같은 문제가 영향을 미쳤는지 3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5%로 6월 첫째 주의 54%에서 9%포인트나 하락했다. 특히 50대에서는 지지 40%, 지지하지 않음 48%로 취임 후 처음 역전됐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이것은 서방으로부터의 메시지다. 나토는 군사동맹이다. 우방의 송곳니를 드러내 신용받지 못하는 나라는 이런 대접을 받는다. 초청한 것은 정체를 확실히 하게 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메시지라는 의미가 강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도를 이해할 리도 없으면서 초대받은 것은 인정됐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결례다, 반미다 라고 떠들어댄다. 보수당은 모든 걸 전임 때문이라고 떠든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수장은 국민의 책임하에 결정된다. 전임자에게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한 일, 국민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시 방파제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 틀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전 대통령이 남긴 부채다. 세계는 분단 상태로 가속화되고 있다. 법률도 조약도 무력으로 비틀어버리는 쪽과 무력에 휘둘리면서도 지키려는 쪽이다. 지키는 쪽에 있고 싶다면 빨리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일본 이상으로 경계선에 서 있으니까. 원래 뭐 하러 온 거야?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초청된 사자회담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은 이미 여러 차례 회담을 거듭해 지역 안보와 경제 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나토와 연계해야 할 과제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마추어에다 외부인 격으로 왔으니 대화의 장에 추가될 리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기소개나 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에 대한 중국 침략이 임박한 가운데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는 한국과의 인사로 시간을 허비할 틈이 없습니다. 그 중국에 대응하는 입장도 애매하고, 다만 새 대통령의 얼굴 보여주기 목적이었으므로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휘발유는 일본보다 오르고 물가도 일본보다 크게 올라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한국 국민의 생활은 피폐해지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아이를 동반해 극단 선택을 한 가족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뭐든 손대지 않으면 더 이런 사건이 늘어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은 없다. 만약 굴욕을 당했다고 한국 국민이 생각한다면 지난 정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행동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판명되었다. 국제적인 신뢰 회복과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선동된 한국 국민의 생각을 수정하는 게 윤 대통령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문 정권의 생각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던진 공을 어떻게 돌려주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존심은 엄청 높은데 국제사회에서의 취급은 놀라울 정도로 심했군요. 국제사회를 향해 뭔가를 주장하려 했지만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줄곧 나토와는 관계없다는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애초에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었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참석을 했어야죠. 하지만 문 대통령 5년간의 실책에서 벗어나는 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존심은 엄청 높은데 국제적으로는 대접을 못 받으니 매번 낙담하는 모습이다. 쌍방이건 다자건 외교는 하루아침에 평가받을 수 없다. 이웃나라의 경우 자기 평가가 이상할 정도로 높다. 위정자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평소의 행실로부터 신용이 생긴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국가로서의 신뢰도는 시간을 들여 쌓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자존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이 일비하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의 어리석은 국내 여론 선동과 대외 정책 편향이 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가 되든 같은 대응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우선 자위대의 레이더 조사한 문제의 원인과 사과부터 시작하라. 이 나라의 신용도와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것은 역대 정권들과 함께 전 정부라 할 수 있다. 새 대통령 윤 씨는 그 실책을 계승하고 있는 입장이니 세계로부터 굴욕적인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든 하고 싶다며 일본에 들러 이를 이용해 신뢰 회복을 노리지만 신용 저하의 원인 밑바탕을 알아야 한다. 필요 이상의 반일 정책, 반일 감정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